우리는 왜 자본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전쟁이 비의 공장까지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운행을 중단해야 했던 공장은 전쟁으로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고 비는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은 다시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고용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쉬고 있다가도 비가 공장에 방문하면 더 열심히 일하는 척도 하고 특별히 시키지 않은 일도 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째 비가 공장에 오면 서로 말을 맞췄는지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임금이 적다느니, 공장 환경이 안 좋아 건강을 해치게 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누군가를 해고할 때는 노동자 전체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수요가 줄어 공장의 위기가 반복될지도 모르는데 임금을 올려주거나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마음대로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는 우연하게 자신의 공장 근처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D와 만나면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됩니다. D는 큰일이 났다며 자신이 망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이 빵을 수출하고 대신 원료인 밀을 수입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는 물었습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은 빵 안 먹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D가 대답했습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랑 거래를 안 한대. 왜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랑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특성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을 해소할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확보가 필수적인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축소는 수요량의 감소를 의미하고 자본주의의 생산 중단, 즉 경제공황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비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요즘 들어 노동자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상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B가 A의 지배를 받았을 때 A에게 불만을 가졌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 B는 자신이 노동에서 얻은 생산물을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앗아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B는 그때 A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A는 신을 요청했습니다. 신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이었습니다. 신을 몰아낸 것은 B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B는 A를 몰아내기 위해 A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을 몰아냈고 그 자리에 이성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B는 자신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을 정당화해줄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정말 괜찮은 것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B는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동자 C1, C2, C3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모였고 역시나 또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B는 짜증이 났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최대한 근엄하고 숭고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까지 뻗치려 합니다. 이런 국가적 비상시국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노동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비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살펴보니 노동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C1이 C2와 C3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공산주의가 반국가적인 그런 거였어? C2와 C3는 당황했고 다음 날부터 노동자들은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요청되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은 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국에 대한 강요는 지배자를 편리하게 했습니다. 즉, 이처럼 신과 국가가 객관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되어 노동자에게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냉전 시대를 간단히 정리한 후 마지막 여행지인 신자유주의까지 살펴보고 이 역사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